안녕하십니까. 이지수능교육 전략 KT 부장 윤미입니다. 오늘은 그 논술 특강, 그러니까 논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술 전형을 보시면요, 보통 4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고대가 논술을 폐지하기 전만 해도요, 되게 시장이 컸고요. 논술로만 준비하고 논술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고대 논술이 없어지면서 논술이 좀 축소되고요. 논술을 폐지하는 학교들이 많아지다 보니 논술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 다시요. 논술은 사람을 그럼 적게는 뽑겠지만 안 뽑는 건 아니죠. 그러면 진짜 적을까요? 정말 논술로는 우리가 가망성이 없고 논술을 준비하는 게 의미가 없을까요? 이번 강의는 이 논술에 대한 진짜 진실을 좀 밝히고자 합니다. 일단 이 주요 대학 16개 대학이죠. 건대부터 쭉 와서 홍익대까지 논술의 전체 비중은 실제 전형의 1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전국적으로 모든 대학을 보면요,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평균 30%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주요 대학은 16%. 생각보다 많습니다. 적은 게 아니죠. 100명을 뽑으면요, 그 100명 중에 16명은 논술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 축소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만큼 인식,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의 인식이 논술은 어려워졌다, 논술은 사람을 적게 뽑는다, 논술은 힘들다,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다? 논술을 생각보다 어렵고 수능하기도 힘드니까 논술로는 힘들다라는 인식구조가 지배적이라는 거죠. 그럼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힘들면 지원자가, 뽑는 사람이 적으니까 지원자도 어때요? 적을 거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이 1년 지나면서 거의 한 30-40%가 감소했어요. 다시 논술로 뽑는 인원의 감소보다 논술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감소 비율이 더 크다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논술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입시의 한 축을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논술을 그렇게 좀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물론 축소되는 양상도 있지만 부담이죠, 부담. 무슨 부담이죠? 우리 아이들 지금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학종 준비하고요. 또는 이제 아예 학종을 포기하고 내신이 안 좋으면 정시로 올인을 하게 됩니다. 논술이라는 파트는 이게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공부하다가 일부분으로서 논술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논술만을 위한 또 다른 수업이나 또는 이제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논술의 최대 맹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몇 프로라고요? 20%. 평균 한 20%로 보시면 됩니다. 논술은 조금만 준비하면 되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부분을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논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잠깐 보면요, 일단 평가 요소가 논리력, 분석력, 비판력, 독해력, 창의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대학들이 논술이니까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거잖아요. 글짓기 같은 겁니다. 그리고 문제, 제시문, 논제, 논거, 이런 것들을 들 때 분석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비판력도 갖고, 그리고 가끔씩 글을 쓰다 보면, 그러니까 논술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진짜 논술만 준비한 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막 엉망진창입니다. 그렇다 보니 독해력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문제를 제대로 읽었고, 논제에서 원하는 실제 문제를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약간의 창의력이 필요하다. 원래 이 얘기를 하면서 논술을 쓰는 방법을 잠깐 얘기해 드릴까 했지만, 뒤에서 기출문제 한번 보면서 제가 논술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논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내신에 자신 없어도, 자, 논술 시행 33개 대학 중 14개 대학이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7등급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최저가 있는 학교도 있지만 거의 반수가 최저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이 전략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세 가지죠. 학종, 논술, 정시. 정시는요, 수능 보고요, 커트라인을 자르는 거죠. 학종은 학생부 기록부를 보고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들어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하는 거죠. 근데 논술은 그냥 글짓기 해서 뽑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33개 대학생 평균 논술 반영 비율이 70%인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락을 잡은 것은 논술 실력.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보면 논술은 그냥 논술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좀 내신이 낮아서 학종 준비를 못한 학생, 또는 수능 공부에 잘 안 맞는 학생도 있어요. 머리는 똑똑하고 글짓기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글도 잘 쓰고 창의적이고 애가 논리적이야. 근데 수능은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수능 공부는 약간 주입식 공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사고력을 많이 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논술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논술은 어떤 학생들이 유리하냐면 사고력, 어렸을 때부터 생각도 많이 하고 저거 왜 그럴까요 엄마? 저거 왜 그럴까요? 라고 관찰력이 강하고, 그리고 글을 많이 써본 학생, 책을 많이 읽었는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는데 수능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한테는 논술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볼까요? 논술로만 100% 선별하는 학교도 연세 건국대학교 이렇게 있죠. 일부 수능 최저를 볼까요? 수능. 그러니까 아예 최저가 없지만 그럼 있으면 수능 잘 봐야 되잖아요? 수능 진짜 잘 봐야 될까요? 볼까요? 2개 합이 6인데 요즘 논술의 최저가 뭐 코로나 여파인지 모르겠는데 올해 밑으로 내려갔어요. 2개 합 7이요. 아 무슨 얘기야. 2과목이 7이요. 하나 3, 하나 4요. 하나 3, 하나 4요. 3등급, 4등급만 맞아도 논술은 최저랑 상관이 없어요. 여기 볼까요? 여기 조금 3개 7에서 2개 3, 2개 6이에요. 훨씬 좋아졌죠, 그렇죠? 또 볼까요? 2대 볼까요? 3개 합 5에서 3개 합 6. 홍대요? 3개 합 7이요. 이건 뭐 3, 3, 그쵸? 3개 합 7이면 2, 2, 3 이런 식으로 좀 다르죠, 그쵸? 좀 많이 낮아졌어요. 네. 수능에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많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의 이 적성이나 또는 좋아하는 과목이라든지 또는 이 좀 논리적 사고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학생들한테는 논술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논술을 그냥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당연히 수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안타깝게 진짜 많습니다. 한 번쯤 논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40%예요. 반영 비율이. 자, 그러면 선생님, 내신은 비율이 어때요? 제일 궁금증이 많죠. 내신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 내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볼까요? 발열도수가 1등급이 30이에요. 여기 볼까? 5등급 29.5요. 1등급과 5등급의 차이가 29.5, 0.5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 1등급하고 7등급에서는 약간 여기 6, 7에서는 조금 1점에서 3점 정도 차이가 나요. 8등급은 좀 많이 차이 나죠. 6점 차이 나죠. 아무리 논술을 쓰다는데 내신을 아예 안 하면 안 되죠. 6, 7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5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논술 쓰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내신이요? 의미 없습니다. 그게 결론이네요. 서강대학교 한번 볼까요? 이거 서강대였고, 자 보시면 5등급 이하까지 98.5 차이 정말 안 나죠. 그쵸? 100점 만점에 2.5점밖에 안 까여요. 2.5점이면 큰 거잖아요. 그럼 논술 열심히 하면 되죠. 자, 다시요. 최저가 높지 않다. 다음에 내신은 상관없다. 최저 없는 학교가 15개다. 14개, 반이다. 그렇습니다. 유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을 보면요. 이 논술은 이제 수학하고 과학 또는 인문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래서 자연계 쪽으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수학하고 과학 2 포함하는 걸로 잠깐 보겠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메인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수학에서요.
기하가 제일 어렵거든요. 기하 포함이 거의 안 돼요. 네, 수학은 기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탕은 한 과목인데 4개 중 한 과목, 그러니까 지학은 거의 없고요. 물리, 생물, 화학 중 한 과목인데 그 한 과목 중 2과목을 포함하는 학교는 경희대.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다음이요. 어디 있을까요? 성대는 조금 논술에 힘을 줬나봐요. 기하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2과목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논술의 꽃은 연대죠. 아까 얘기했죠. 최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2합 7, 3합 7 뭐 이래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 수능 점수를 가지고 연대를 갈 수 있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점수를 가지고 연대를 갈 수 있을까요? 경희대를 갈 수 있을까요? 성대를 갈 수 있을까요? 거의 힘들죠. 근데 논술의 최대 강점이 뭐냐면 대신 안 나와도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수능 그렇게 잘 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연대, 성대, 경희대 그 외의 나머지 학교들을 그 점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강점이죠. 이게 논술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자, 최저 학력 기준을 잠깐 보면요. 이렇게 이제 뭐 있는데요. 거의 뭐 안 보셔도 됩니다. 왜? 웬만한 학생들 다 여기는 들어갑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가 30, 40, 30 이게 내신이거든요. 내신 아까 보셨죠? 차이 나요 안 나요? 퍼센트는 3, 40을 준다고 해도요. 결론적으로 보면 0.5점, 1.5점 뭐 요거밖에 차이가 안 나요. 다 내신으로 뽑습니다. 건대나 연대는 100% 논술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비교과도 좀 들어가거든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성대도 그렇고요. 숙명여대도 그렇고 이게 거의 의미가 없어요. 정말 논술은 정말 논술로만 뽑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 못해도 된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선생님 저 내신이 5밖에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중위권 정도만 돼도 논술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게 핵심인 겁니다. 자, 연대나 연대 원주는 다 100% 논술로만 뽑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를 봤고요. 제일 궁금한 거 뭐가 있습니까? 합격생의 성적을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중앙대입니다. 중앙대는 논술 성적이 100점 만점에 봐봐요. 거의 학과마다 조금씩 다른데 70점대, 80점 얘하고 이 두 개밖에 없어요. 50점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안성이긴 한데 중대 안성 같은 경우는 50점대, 서울은 70점대를 맞으면 거의 합격을 합니다. 선생님 100점 만점에 70점이요? 예. 논술을요 최근에 다시 준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술을 하는 학생들의 점수가 정말 낮아요. 글을 써본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채점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요? 그렇게 높지 않죠?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요. 등급 볼까요? 네, 등급 볼까요? 3등급이요. 거의 이거는 뭐 4등급 가까이 갔죠. 그렇죠? 여기 응용과학, 융합과학부가 조금 높네요. 3등급 정도. 아니, 이건 등급으로 뽑는 게 아니고요.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등급이 3, 4등급이라고요. 그럼 5, 6도 있고 1, 2도 있겠지만 평균이 3, 4라고요. 내신은 중요하지 않다. 정말 논술로만 뽑는 거구나. 시집대 볼까요? 학생부 등급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4등급도 있죠? 건축학부 같은 경우는 요즘 건축이 좀 낮기도 하지만요. 여기도 4네, 물리학과. 그쵸? 신소재공학과가 2점대로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내신 높은 아이들이 글을 잘 쓰나 봅니다. 그쵸? 경희대학교 보겠습니다. 여기서 안 나왔던 얘기 중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수능 최저 충족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 볼게요.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아이들이 31.4%야. 이게 무슨 얘기냐? 100명, 10명 중 7명은 수능 최저도 못 맞춰. 이거 정말 대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논술을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안 좋은 게 뭐야?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를 지원할 거면 수능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그 높은 점수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막상 지원율이 수능이 끝나고 약 7명은 최저도 못 맞춰서 빠져나가죠. 그러면 1명 뽑는데 10명이 지원할 때 보통 10대 1은 다 넘거든요.
3명만 남아요. 그럼 3명 중 1명 뽑는 거예요. 그럼 경쟁률이 막상 3대 1도 안 돼요. 그게 논술의 가장 큰 특징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30%? 여기 좀 많이 충족을 했네요. 50%? 40%. 절반 이상이 최저를 못 맞추고 다 까인다. 무슨 얘기다? 논술은 우리가 지원하는 학교 중 쓸 게 없고 그냥 한번 찔러보는 아이들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정확한 이 경쟁률은 3대 1입니다. 해볼만 하죠. 정말 좀 고생스럽습니다. 논술 준비도 해야 되고 수능 준비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본인만 고생스러운 게 아니고 다른 학생들도 고생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한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한 학생, 그러니까 약간의 준비만 하기만 해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논술의 최대 강점입니다. 근데 어차피 수능 공부 하나, 거기에 논술 조금 추가하나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공대도 보겠습니다. 공대는 이 예전에 이제 수능 최저가 있을 때 얘기였는데 여기 보시면 최저 비율이 조금 높죠, 그렇죠? 경희대보다는 훨씬 더 좀 중저비 비율. 왜냐면 이게 얘는 좀 최저가 좀 높은 편이었고 얘는 최저가 좀 낮은 편이었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희대학교 사회 기반 시스템 합격한 사람이 내신 4.3입니다. 경희대학교가 4.3이요? 와, 이게 가능합니까? 이 학종으로요? 네,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논술로 들어갑니다. 네, 과목의 내신 등급이요. 3, 3, 2, 1, 4. 4요, 4. 1이 있긴 있지만, 그렇죠? 자, 건축학부 한양대가 4점? 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한양대 3, 4, 2, 4, 4. 자, 이렇게 합격한 애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내신 수능은 적절히 하고 논술에 약간 비중을 많이 든 학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이제 이때 참 말씀드릴 게 뭐냐면 논술은 솔직히 수능이 끝난 그 다음 날 학교들이 쫙 이렇게 보죠. 그건 지금 안 넣어놨지만 올해 같은 경우 뭐 연대나 이 다른 학교들이 수능 3일날 보고 4일날 그 카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5일, 6일날 싹 다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보고.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논술의 맹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 준비를 수능 공부랑 같이 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논술을 하루 종일 수능 공부하는 학생한테 논술을 막 공부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일주일에 3시간 언제부터?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부터 일주일에 3시간 아니 2주에 4시간 일주일에 그럼 2시간 요것만 딱 선택하셔도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파워풀합니다. 아무나 막 지원 많이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의 성향과 그 다음에 어떤 이 논술적 개념이라든지 내신과 수능에 맞지 않는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다른 사람보다 경쟁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논술은 더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기회죠. 이 기회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죠? 일주일에 2시간인데요. 고3부터 일주일에 2시간은 밥 먹는 시간만 아껴도요. 밥 먹는 시간 하루에 20-30분씩만 아끼고 그 시간에 논술 책만 봐도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요. 논술만 공부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약간의 투자, 약간의 노력만 있어도 논술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인데요. 논술에서 경희대, 성대, 중앙대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학교 연대 장년도 기출입니다. 이게 왜 연대 장년도 기출을 갖고 왔냐면 일단 이제 인문도 있으시고 자연도 있으신데 제가 이제 자연 쪽으로 보여드리는 인문도 똑같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를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약간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논술만 한 10년을 넘게 했는데 학생의 유형이 몇 명이 있어요. 첫 번째, 지식이 없어요. 논술은요, 볼까요? 문제. 세포 안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등의 물질이 존재하고 인지질은 막의 주요 성분이다. 지질이 두 번 나왔죠? 글리세롤, 지방산으로 되어 있고요.
자, 1번 볼게요.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의 제약 회사는 약의 체내 흡수율을 돕기 위해 세포막 특성, 무슨 세포막? 지질, 인지질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인지질이 뭐야? 지질 성분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특성을 고려해 방법을 모색하는데 간략하게 논하시오. 이 약이 우리 몸에 흡수를 잘 되려면 세포를 통과를 해야죠. 그러면 다시요. 흡수력이 좋기 위해 막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약을 어디에 싸면 좋을까요? 바로 지질에 싸면 좋은 겁니다. 세포막이 지질이죠. 약을 지질에 쌌어요. 그럼 지질과 지질의 성분이 어때요? 같죠?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붙어요. 그리고 열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약이 세포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돼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다시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걸 다시 읽고 이 내용을 분석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 내용은 지질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야? 세포막과 지질로 싼 이 신약이 만나면 열린다. 이게 생투에서 나오는 막의 융합입니다. 생투에 막이 융합되는 이 메커니즘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논술은 지식을 알아야 돼요. 지식을. 근데 논술을 하는 학생 중 논술도 공부예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가르쳐줘야 되고요. 논술에 맞는 이 지식을 전달을 하고 익혀야 됩니다. 지식이 없는 학생.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지식은 많은데 글을 못 써요. 우리 학생들 한번 볼까요? 초등학생 때 뭐 글짓기 좀 하죠.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면 또 글짓기 좀 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거의 글짓기를 하는 일이 없죠. 뭐 보고서 조금 쓰고 말죠. 한 10명을 제가 가르쳤다고 칩시다. 그 중에서 글을 진짜 마음에 드는 글을 쓰는 아이는 정말 한두 명도 안 돼요. 글을 써야 되거든요. 선생님, 그럼 글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봐봐요. 제일 먼저 이 글을 못 쓴다는 게, 선생님 이 종이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별거 없어요. 논제죠. 논제에 뭐 있어요? 세포막. 그러면 무조건 세포막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연습할 때는요, 그냥 세포막에 대해서 최대한 내가 아는 지식을 많이 쓰는 겁니다. 논술의 채점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채점은 보고 내가 원하는 답에 단어가 있으면 점수를 줘요. 이렇게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게 점수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글이 짧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시간만 되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 그래야 단어가 하나라도 나오면 점수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대한 조금 쓰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무조건 많이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첫 단계, 스텝 1은 무조건 아는 지식을 다 써라. 무조건 써라. 그게 연습이에요. 막 쓰는 연습입니다. 자, 근데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그렇게 쓰지 못하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에서 제시되는 모든 지식을 다 쓰고 걔를 갖다 놓고 걔의 반으로 줄여보고 다시 그거의 반으로 줄여보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논술의 공부는 첫 번째, 수업을 들어야 된다. 지식을 높여야 된다. 두 번째, 내가 쓴 이 내용을 최대한 많이 쓴다. 그리고 걔를 자꾸 글을 더 써보면 똑같은 글을 쓰면서 필요 없는 말들을 좀 뺀다. 이게 논술을 준비하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나 중간 정도로 쓴 내용을 누군가 봐줘야 돼요. 글을 못 쓰는 학생들 중에 내가 쓴 글이 잘 썼다고 생각하고 그냥 뿌듯하고 만족하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누군가 첨삭을 해줘야 돼요. 논술의 핵심은요, 논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첨삭을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답이 진짜 맞는 답인지, 논리적으로 맞는 답인지, 핵심이 맞는 답인지, 채점을 했을 때 점수가 높은 답인지, 뭘 수정해야 되는지, 피드백이 없는 논술은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첨삭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세 번째 유형은 봐봐요. 여기 세포막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약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글 쓰는 걸 너무너무너무 귀찮아합니다. 근데요, 질문을 보면요, 특성을 고려하는. 특성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답을 쓸 때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논술은 그 답을 이끌어 나가는 데까지의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정이요. 과정. 답이 아니고 과정. 원인과 결과. 이게 바로 논술의 핵심인데, 그럼 원인을 쓸 거면 원인을 필요한 지식을 써야 되는데, 공부를 좀 잘하는 귀찮아하는 학생들은 이거 책 안 써도 교수님 다 아시는데 뭘 떴어요. 그리고 다만 딸랑 써놔요. 점수 하나도 못 받습니다. 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앞에 제시문에서 얘기했다 할지라도 이 답을 찾아나가기 위한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면 원인을 위해서라도 써야 된다고요. 귀찮아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다시 내가 아는 지식을 다 쓰고, 그리고 거기다가 줄이고 또 줄여보고, 그리고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고,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형성된다면 논술은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 지식이 많이 지식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얼마큼 수능 공부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라고? 아니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하루에 2-3시간. 그쵸? 일주일에 2시간 했죠. 일주일에 2시간이요. 그게 쫙 쌓이면 어떻게 돼요? 큰 지식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배워야 되고요. 쓰는 건요, 최대한 많이 쓰려고. 귀찮으면 절대 안 돼요. 또 연습하시고요. 쓰고 또 연습하시고요. 조금씩 줄여나가고. 그리고 누군가 꼭 봐줘야 됩니다. 아무도 안 봐주면 그거 진짜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어떤지 제가 좀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갖고 논술을 아예 지원주지 않는 좀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제가 이번 강의는 논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 문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